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을 1억 명으로 확대해 미국의 팬데믹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CDC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접종자에 비해 사망 위험은 11배, 중증 입원은 10배 높다 발표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부스터샷 백신의 접종 시기가 겹치면서 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긴급재난 저리융자를 더 제공키로 발표했습니다. PPP 융자를 받은 중소업체 가운데 15만 달러 이하를 받은 350만 곳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탕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을 무려 1억 명으로 확대해 미국의 팬데믹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의 3분의 2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시켜 델타 변이 등 코로나 사태를 잡느냐 아니면 법적 소송과 정치 논쟁을 불러와 거센 논란을 겪고 제동이 걸리느냐 갈림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델타 변이 기승으로 재개할 수밖에 없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다시 선포하면서 백신 의무화 대상을 무려 1억 명으로 확대해 전 국민 백신 접종에 재도전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6대 대응책 중에서 핵심인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연방 공무원과 연방 컨트랙터뿐만 아니라 종업원 100명 이상의 민간업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과 너싱홈, 홈케어 등의 의료 종사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공무원과 연방 컨트랙터가 400만 명이고 종업원 100명 이상의 민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무려 8천만 명,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의료 종사자들이 1,700만 명으로 이를 합하면 1억 명을 넘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공격적인 백신 의무화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 컨트랙터들 400만 명 이상에게는 검사 옵션 없이 반드시 백신을 접종토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그동안 백신을 맞든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검사로 대체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둘째, 연방노동부가 긴급 직업안전과 보건 규정을 새로 제안하고 절차를 마치는 대로 종업원 100인 이상의 민간업체들에게 8천만 명에 대한 획기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실행토록 요구했습니다. 종업원 100명 이상의 민간업체들은 연방 공무원과는 약간 달리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셋째, 정부 건강보험인 노년층의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들과 너싱홈, 홈케어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직원 등 1,700만 명도 백신을 맞든지 매주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넷째,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교직원 30만 명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고 각주 지역 당국들도 소속 학교들의 교직원들을 백신 의무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다만 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은 전체 90%가 이미 백신을 접종했으나 나머지 10%까지 전원 접종토록 유도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례없는 백신 접종 의무화 전략은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와 노동계로부터 대체로 지지받고 있어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급등시키고 부스터샷까지 곧 시작해 델타 변이 기승에 따른 코로나 감염 사태 재발과 경제 타격까지 차단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 법적 투쟁에 나서고 보수파 법관들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정치 논쟁을 촉발해 이른 시일 내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접종자들에 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4배 반, 중증 입원은 10배, 사망 위험은 11배나 높다 발표했습니다. 백신의 면역 효과는 연령별로 달랐는데요. 18세에서 64세까지는 95%, 65세 이상에선 79.8%, 75세 이상에선 76%로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억 명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공격적인 전국민 백신 접종에 다시 나서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자들에 비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타내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CDC는 미국 내 13개 지역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집단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자들에 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4배 반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백신 미접종자들은 중병으로 발병해 입원해야 할 위험은 접종자들에 비해 10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할 위험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접종자들에 비해 11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셀 왈렌스키 CDC 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우리는 코로나 감염 사태에서 코너를 돌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갖고 있으며 백신이 바로 그것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왈렌스키 소장은 CDC는 앞으로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CDC는 자체 연구 보고서와 함께 백신 효과를 조사한 다른 기관들의 2가지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mRNA 방식으로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시기보다는 나이에 따라 효과가 나뉘는데 그중 고령자들에서 면역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64세까지는 면역 효과가 당초 발표됐던 대로 95.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에서는 79.8%로 떨어졌으며 7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6%로 더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금년간 FDA 승인과 CDC의 권고가 나오는 대로 화이자 백신부터 3차 부스터샷에 돌입하려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20일부터 부스터샷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이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다소 늦출 것을 요청하고 있어 17일 회의에서 FDA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부스터샷 승인을 권고하게 될지 아니면 다소 지연시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독감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말 부스터샷 접종을 앞두고 독감 백신 접종 시기까지 겹치면서 두 백신을 한 번에 맞아도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여유가 있다면 시간차를 두는 것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명 콤보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독감과 부스터샷 백신을 맞을 시기가 겹치면서 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따로 맞는 것이 좋다 조언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도 이미 6,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의 동시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방 백신 접종은 동시 접종하려는 백신의 종류가 모두 생백신만 아니면 동시 접종이 가능한데 이 원칙이 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세균을 몸에 넣는 방식으로 면역을 획득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여러 종류의 생백신을 접종하려면 이상 반응 위험이 커져 생백신과 생백신 간 접종 간격은 최소 4주입니다. 대표적인 생백신으로는 MMR, BCG, 일본 뇌염, 수두,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4백신에 속합니다. 즉 생백신과 4백신, 4백신과 4백신은 동시에 접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대한 부스터와 독감에 대한 부스터를 결합해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백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잡는 일명 콤보 백신은 매년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모더나 측은 강조했습니다. 모더나 외에 노바백스도 독감과 코로나19의 콤보 백신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팬데믹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EIDL로 알려져 있는 긴급재난 저리융자를 더 제공키로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소업체 15만 곳에 1,500억 달러의 EIDL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하되 상한 융자금을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대폭 올리고 융자받은 첫 2년 동안은 상환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다시 나서면서 발표한 6대 대응책의 하나로 중소업체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소기업청은 금년간 미국 내 중소업체 15만 곳에 1,500억 달러의 EIDL 긴급재난지원융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팬데믹에 따른 긴급재난지원융자인 EIDL 예산이 1,500억 달러가 남아있어 이를 다시 한번 융자하기로 했으며 평균 융자 액수를 감안하면 중소업체 15만 곳을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팬데믹으로 특별 시행되어 온 EIDL 융자는 지금까지 80% 이상이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형업체에 제공됐던 전례로 미루어 이번에도 한인 사회에서 주를 이루는 소형 비즈니스에 추가 융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새로운 중소업체 융자에서는 이전보다 더 도움을 주는 조치들을 추가했습니다. 첫째, 한 곳당 최대 융자금 상한액을 현재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4배나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번 EIDL 융자를 받는 중소업주들은 종업원 고용이나 유지, 시설 투자, 심지어 빚갚기 등 어느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긴급재난융자금으로 융자금을 받은 이래 2년 동안은 상환을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식당이나 호텔 등 한 업체가 여러 곳에서 영업하고 있을 경우 최고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 융자가 시행된 후부터 30일간의 특정 기간을 정해 50인 이하 소형업체들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기간에 소형업체들만 융자를 신청받을 경우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의 소형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고 융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소업체들이 탕감받을 수 있는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로 무상융자를 받아 업체와 종업원들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나 오래전 종료된 상황에서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사업이 급속 냉각되고 있다고 보고 적극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중소업체들에게 제공됐던 PPP 융자 가운데 15만 달러 이하를 받은 350만 곳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탕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만 달러 이하의 PPP 융자를 받은 업체들은 중소기업청에서 미리 작성된 탕감 신청서를 받고 서명에 회신하기만 하면 탕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미국에선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중소업체들이 종업원과 사업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융자를 실시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150만 곳에 8천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PPP 융자는 규정을 지키면서 사용했음을 입증할 경우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무상융자였습니다. 미국에선 두 차례에 걸친 PPP 융자로 1,149만 6,400곳에서 7,927억 5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중 탕감을 신청한 곳은 650만 5천여 곳에 5,4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탕감 신청은 건수로는 56.5%, 액수로는 68%로 다소 저조한 편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탕감을 완료받은 PPP 융자는 606만 곳에 5,104억 달러로 집계돼 건수로는 93.1%, 금액으로는 94.5%로 높은 승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탕감 신청이 다소 복잡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자 바이든 행정부의 중소기업층은 PPP 융자 가운데 15만 달러 이하를 받은 350만 곳에 대해선 손쉽게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한 달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PPP로 15만 달러 이하를 받은 350만 곳의 중소업체들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미리 작성된 탕감 신청서 양식을 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보내온 탕감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맞을 경우 서명해 중소기업청에 회신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회신해온 탕감 신청서를 놓고 시중은행을 포함한 렌더들과 탕감을 완료시키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청은 간편 탕감 신청서를 시행하기 시작한 8월 4일 이래 현재까지 82만 건이 새 방식을 이용했다 밝혔습니다. 새 방식을 이용한 82만 건의 60%는 휴대폰에서 검토해 회신했으며 평균 6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탕감 신청서를 검토해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PP 프로그램으로 부정 신청해 거액의 무상융자를 받은 액수만 해도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워싱턴 의회에서는 500억 달러 이상을 환수하도록 연방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수년이 지난 후에도 부정으로 받은 PPP 융자는 회수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